안녕하세요. 2028 대입 제도 및 진로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송치경 연구사입니다. 네, 최근 대입 이슈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가 가장 핫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추가되는 인원들은 확대되지 않았고 지역에 관련된 의대 정원이 1,540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 최종 확정되어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1,540명 증원과 관련된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대에 갈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역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의 인재 학생들이 기존에라면 사실 서울권 대학에 지원을 했겠지만 이렇게 지역 의대가 1,540명을 선발하게 되면서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그런 자연계열에 이제 비어 있는 그런 인원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 정원이 이렇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많은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입학 결과들이 기존보다 좀 더 현재 고3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올해 수능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평상시보다 더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입학 결과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3개 정도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평상시 맞췄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게 되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시라는 것이 단순히 1,540명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에 못 가게 될 1,540명이 의대에 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도 1,540명 정도의 비어있는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서울에 남지 못할 학생들이 1,540명의 그런 서울에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입시라는 것은 단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그런 반응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슈는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전공 자율 선택제의 자유전공학부고 의대와 사범대를 제외하고 2학년 때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유형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인문학과로, 그리고 자연계열은 자연학과로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이 전년도 대입에서 이제 모집 인원이 20%를 선발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경영학과가 8명을 선발했던 경영학과는 이제 6명 정도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학과가 5명을 선발했다라면은 4명으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입 결과보다도 약 20%의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 자율 선택제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조심히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문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런 과목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공 자율 선택제로 이제 2학년 때 자연계열을 선택했을 때 1학년 때부터 배운 학생들에 비해서 2학년 때 새로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대학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서 전공 자율선택제를 희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공 자율선택제는 대학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43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부대학 모집 단위가 있고, 그리고 공과대학 6개 학과 중 선택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전공 자율선택제는 2전공은 유지를 하면서 1전공에서 43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 같은 경우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서강대나 성신여대도 이렇게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은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운영되는지를 꼭 미리 조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자율 선택제는 이제 기존의 선발 인원이 감소된다라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공 자율 선택제로 많은 학생들이 더 몰릴 수도 있습니다. 몰리게 되는 만큼 처음에 최초 합격선이 좀 더 높게 편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추가 합격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최종 합격 성적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학사 운영 방식을 꼭 미리 점검하시고, 그리고 논술 및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특히 수학 영역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수학을 기본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수능에서도 수학 성적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학 영역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된 학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자율선택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앞으로 융합을 고려한 교과 이수, 전공 자율선택제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가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온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동기, 과정, 결과를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자율선택제에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하는지, 면접을 시행하는 여부까지 또 많은 학생들이 미리 점검을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의 그런 전형 방법을 미리 고려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대입 이슈는 이제 학교폭력으로 인한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정말 남학생들끼리 싸우고 대단한 그런 폭력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학교폭력은 정말 사소하고 단순한 것들로도 학교폭력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을 가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금은 교과전형,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아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까지 또 강조가 되고 있고, 정시에서도 21개 대학, 그리고 2025 대입에서는 147개 대학, 2026 대입에서는 더 반영 확대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학급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말, 이런 것들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바른 말 쓰는 것들을 통해서 적이 없이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8 대입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2028 대입을 치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편의 핵심은 수능시험과 내신, 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고교 내신의 공정성과 평가 방식을 좀 더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 목표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면서 이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대입 개편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현재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 학생들은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2028 대입에 대한 수능은 그런 선택형 수능이 아닌 그런 공통수능 체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현재 수학에서 이제 미적분과 기하가 있는데, 현재 미적분 2와 기하는 수능 출제 범위에서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적분 2와 기하 과목과 관련된 그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이 입학사정관들이 중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8 대입 수능 개편안의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역별 평가 방식과 점수체계, EBS 연계 방식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고 통합형 과목의 체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수학, 미적분 2와 기하는 최종 제외가 되었고, 지금의 수능은 이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이에 따른 사실 유불리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비중과 영향력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탐구 학습량이 다소 증가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17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했던 사회
과학 탐구였다라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함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탐구 합숙량이 다소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지금 고2, 고3 내용의 내용이 아니라 중3과 고1 수준의 내용들을 실제 학생들이 고3이 되는 11월 그때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수능을 보게 되면 사회와 과학의 2, 3학년 수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학년 학교 수업의 비중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 중에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술 과목과 교양 과목이 일반고의 필수 이수 학점과 그리고 특목 자사고의 필수 이수 학점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2022 때도 이렇게 특목고와 자사고는 필수 이수 학점이 예술과 그런 교양 교과에서 조금 더 필수 이수 학점이 작게 되면서 학생들의 그런 입시와 관련된 과목들을 더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더 개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이러한 필수 이수 학점이 아닌 과목들이 과연 그 학교에 어떠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학교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학생이 과연 어떠한 진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입학사정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교과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그리고 제2 외국어 이런 수능 과목에 나오는 그런 빨간 부분들을 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2학년과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과목들은 과연 학생들이 수능과 어떻게 연계지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이렇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심화 과목들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입학사정관들은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절대평가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이다 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범위들에 대한 그런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개편한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학년 동일한 평가 체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더 이제 그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을 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경쟁을 좀 더 약화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이렇게 저희도 내신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 위주의 암기 평가보다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중심의 평가를 권장을 하고 있고 오주산다형 중심보다는 이제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제 내신이 이제 개편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확정안과 이제 초안과 확정안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처음에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도 이제 등급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다가 이제 1학년 때 공통과목은 9등급으로 이야기가 되고 2, 3학년 때 과목들은 등급 산출하지 않는 걸로 개편한 초기 때 나왔는데 최종 확정안 된 것은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까지도 5등급으로 이루어지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라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융합선택 과목,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등급 산출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표준 편차입니다. 기존의 입학사정관들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를 통해서 학교의 유형을 이렇게 예측을 하곤 했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의 이제 점수들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다양했고 그리고 특목고나 그런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굉장히 촘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입 개편에서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학교의 유형을 예전처럼 쉽게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신 개편안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수능은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서 9등급 상대평가,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9등급 절대평가로 이제 기존 수능과 동일하지만 심화 수학, 미적분2와 기하가 수능에 미포함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서는 예전에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서 9등급 상대평가였다라면은 앞으로는 사회과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병기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상대평가의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대입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 대입 체계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에서의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큰 차이는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평가, 종합 전형은 성적을 정성평가하는 큰 차이였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다가오게 되면서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교들이 더 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원래는 성적을 정성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교과 성적을 입학사정관들은 더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능도 공통수능 체제, 그리고 내신도 9등급이 아니라 5등급 체제에서라면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그런 주요 항목들이 많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눈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성적을 굉장히 더 강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논술이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었었는데, 학생들을 평가할 그런 전형의 방법들이 조금씩 애매해지면서 이제 올해 입시에서도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새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도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학년 2학기 고교생활 정상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1일 이후로 수시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제 3학년 2학기를 학생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학생들의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도 반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그런 정시 수능 전형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입 개편 확대에 따른 그런 확정에 따른 대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예전에는 성적을 정량평가를 했다라면은 이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교의 수가 더 증가되고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다 더 강조를 할 예정이고 면접 비중이 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술의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고 논술 전형의 위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에서도 예전에는 수능 100%로만 갔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여전히 정시 수능도 이제 공통 수능 체제로 이제 2, 3학년에 심화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정시 수능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반영하는 학교의 수가 점차 증가될 예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2021년도에 발표를 했었고 2024년도에 새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과연 그 과목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 보건 쪽이나 의료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화학하고 생명의 그런 심화 과목들을 꼭 듣고 와라. 그리고 공대 전화기학과라고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과 관련된 학생들은 미적분과 그런 물리2까지도 반드시 듣고 와라. 그리고 경영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적분도 이렇게 이수하면 좋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왔을 때 어떠한 과목들을 듣고 왔을 때 도움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수 과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조금 어느 정도 미리 결정을 해서 그 진로에 맞는 해당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대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
대학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실은 이러한 공동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그런 컴퓨터학과 그리고 전기전자학과와 관련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들은 이렇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아마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과목은 안 들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권장 과목은 들으면 플러스. 결국에는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해당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다 듣고 와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학생들의 자기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도 이런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이수했는가, 그리고 수업 이외의 활동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출결사항은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몇 개의 대학교와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었는데 출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인정 지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질병이나 지각이나 졸퇴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그런 감점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출결을 학생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수업 이외에 학생들이 자기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동아리활동들에 대한 선택들을 어떻게 담임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가 핵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은 학생들의 그런 컨트롤 V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 활동으로 자기의 진로에 맞는 내용들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앞으로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도 이제 5등급 체제로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된다라면은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평가할 거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교사 추천서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내신 성적도 이제 5등급 체제가 된다라면은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학생들의 그런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되는 내용이지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독서활동, 즉 학생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독서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는 내용들을 꼭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런 심화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양질의 독서를 해서 자기의 진로에 맞는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기 추천서도 없어지고 교사 추천서도 없어진 상황에서 교사들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급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에 단순히 참여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그런 영혼이 담겨있는, 예를 들면 생명과학 애정녀,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 전교에서 칠판이 가장 깨끗한 우리 반 등 교사가 진짜 자기의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학생의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좋은 기록 내용들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 세특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진로활동들은 이제 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모든 수업 시간에는 과목별로 500자씩의 그런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학종 평가 요소를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 다양한 수업들의 교사 추천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기록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고, 교사가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학생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이외의 과목들에 대한 학생의 그런 심화된 역량들은 이런 수업 시간에 있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가장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입 진학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인데, 이 센터에는 이제 고교 진학 정보뿐만 아니라 대입 진학 정보, 그리고 센진학 나침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 안내서도 포함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들은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 그리고 지원 가능 대학이라 합격 성적 같은 경우를 잘 담겨져 있는 좋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를 꼭 기억하시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진로진학 상담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센터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진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기의 진로 진학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선택 과목 가이드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 가이드북은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대학 그런 특색학과도 나와 있고 그런 신설대학 학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관련된 학과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선택 과목 안내서는 꼭 찾아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맞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센진학 나침판 사이트와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진학 나침판은 학생들의 그런 지원 가능 대학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시, 정시, 합불 사례,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추천과 안내 사항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성적들을 계속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적 분석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센진학 나침판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입정보 포털,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당장 이제 중3 학생들이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고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런 특목고 입시 정보, 특목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가 희망하는 고입에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고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이런 어디가 사이트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성적 분석과 희망하는 대학과 관련된 모집 요강, 그리고 합격 성적들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인포 사이트가 있는데, 이 하이인포 사이트는 많은 중학생들이 당장 이제 고입을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정보들, 과연 어떠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전문대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자기 지역에 맞는 4개 정도 고등학교 정도는 꼭 깊이 있게 참 관심을 하고 조사를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관련된 정보를 꼭 알고선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잡이라는 사이트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인데 특성화고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맞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되고 마이스터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의 진로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하이잡 사이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고입과 대입을 위한 사이트들 꼭 기억하시고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고등학교, 희망하는 좋은 대학교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에 큰 강점을 가진 학생이 무엇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는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